남해안에서만 운행 중이거나 운행 예정인 케이블카가 6곳에 이르면서 경쟁력 확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남해 망운산에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술을 먹은 운전자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차와 30분 동안의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순찰차를 2차례나 들이받은 뒤에야 붙잡혔습니다. 무상급식 중단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다음 달 열릴 국정감사와 도의회 임시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관광객 유치를 명분으로 한 케이블카 설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해안에서만 운행 중이거나 운행을 추진 중인 케이블카가 6곳에 이르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둘, 셋! 기념 발파를 신호탄으로 케이블카가 본격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017년 학동고개와 노자산 전망대 1547m 구간을 운행하게 될 거제 학동 케이블카입니다. 거제시는 케이블카의 개통이 연간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관광지가 많습니다. 지금 학동 몽돌해수욕장, 바람의 언덕, 해금강 등과 연계한 아주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많이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제시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자치단체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가 명분이라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영 케이블카가 운행 7년 만에 탑승객 9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기록적인 성공을 거두자 인근 자치단체들도 경쟁적으로 케이블카 설립에 나선 겁니다. 현재 전국에 운행 중인 관광용 케이블카는 모두 21곳. 남해안에서만 통영과 여수, 해남 등 3곳이 이미 운행 중에 있고 3곳이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특색 있는 경관이나 연계 관광 자원이 없을 경우 밀양 케이블카처럼 적자만 낳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3년 정도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타러 오는데 그 3년 뒤에 별다른 콘텐츠가 없으면 그 수요가 줄어들게 돼서 결국은 식물로 변할 수 있는. 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에 앞서 철저한 경제성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남해 영산 망운산에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발전사업 승인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남해군은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780m, 남해에서 가장 높은 산인 망운산. 철쭉 군락지로도 유명한 망운산에 개발자인 남해파워가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7년까지 망운산 정상 능선 4km 구간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170억 원을 들여 3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13기를 세워 20년 동안 운영하는 사업 계획서를 남해군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발전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올해 개발행위 허가와 실시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풍력은 그래서 1km 이격거리 안에 있는 마을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는 이미 사업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거고요. 하지만 산림 훼손이나 주민 갈등 문제도 배제할 수 없어 남해군은 사업 허가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망운산에는 지난 2009년에도 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다가 주민 반대 등으로 중단한 선례가 있습니다. 망운산 주산을 이용한다는 취지에서는 우리 남해군에 뭔가 큰 메리트가 있어야 되겠다. 그 메리트를 우리가 보완을 하는데 좀 더 주력을 해야 되겠고. 의령에서도 한우산 풍력발전단지가 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다가 공사 중단 등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망운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개발이냐 환경 보존이냐를 두고 남해 주민들의 공감대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도심에서 30분 동안 SUV 차량과 경찰차 사이에 아찔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이 운전자는 상가와 경찰차를 들이받은 후 차를 버리고 도망가다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SUV 차량이 승용차를 앞지르며 달려가고 그 뒤를 순찰차가 쫓아갑니다. 신호까지 위반하고 건물 사이를 다니며 도망칩니다. 순찰차가 옆까지 따라붙어 멈추라고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급기야 자동차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끝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자 29살 홍모 씨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벌인 도주극입니다. 홍 씨는 도망치면서 상가 입구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진짜 영화 같은 장면 같은 거. 애들도 다 무서워서 막 도망다니고 막 사람들도 인도에 나왔는데 다들 쳐다보고. 홍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 면허 정지 상태에서 주택가와 상가 등 도심을 30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를 2차례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시속 거의 한 120 정도는 훨씬 밟은 것 같습니다. 속도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역주행도 하고 뭐 사람을 계속 옆에 역주행하는데 차가 옆에서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경찰은 홍 씨를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무상급식 중단 문제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에 열릴 국정감사와 도의회 임시회에서 무상급식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홍준표 도지사는 부산과 울산 비율에 맞춰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상급식을 하든 그다음에 소득별 무상급식을 하든 도에서 관여치 않겠습니다. 하지만 2달 가까이 경상남도와 교육청은 관련 협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걸림돌은 경상남도의 감사 문제. 경상남도는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전제로 지원을 약속한 것이라며 교육청이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교육청은 독립기관끼리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만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주 열릴 도의회에서도 경상남도의 감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급식조례 개정안과 급식 지원 예산이 빠진 추경 예산 처리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번 추경안 때 급식 지원비를 먼저 반영을 하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 이게 홍 지사가 주장하는 순서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일이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또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무상급식 중단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자칫 홍준표 지사 띄워주기로 그칠 우려가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는 9월 15일과 10월 6일 각각 경남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국정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조성 사업이 윤곽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개발사업자 공모를 시작했는데요. 마산 해양신도시 전체에 대한 통합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산 해양신도시가 마산만 한가운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4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인공섬입니다. 준설토 투기를 완료하고 연약지반 개량공사가 한창입니다. 시민들은 마산해양 신도시가 지역 발전을 이끌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관광단지 문화시설 이런 게 이제 들어가서야 또 주위 지역의 발전도 있고 창원시가 마산해양 신도시 개발을 맡을 민간 투자자를 공모해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내년 2월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3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오는 2023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준주거 지역과 일반 상업지역 등 토지 이용 계획 비율만 제시했을 뿐 민간 투자자가 통합된 전체 밑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19만 평 전체를 한목에 조화롭게 이렇게 개발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 판단해서 서항지구와 도섬 등 문화예술 중심지와 어우러져 마산해양 신도시를 국제 비즈니스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수익성을 우선하는 민간 투자자가 과연 창원시가 바라는 관광과 문화, 비즈니스가 융합된 신도시 구상을 실현할지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남해안과 동해안의 유해성 적조가 30% 이상 크게 감소하면서 다음 달 중순부터 약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일 적조 생물의 코클로디니움 평균 밀도가 밀리리터당 7,900여 개체였으나
30일 기준으로 3,700여 개체로 떨어져 약 3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과학원은 통영과 거제 수역에 8월 하순에 25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코클로디늄 세력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소나무 제선충이 발견되지 않은 거창에서 제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함양 구기림관리소 예찰단이 최근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일대 산지에서 제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를 신고한 결과 3그루에서 제선충을 확인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제선충 감염 지역은 진주 등 기존 감염 지역에서 40km가량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요인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악재로 수조 원대 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이 조직과 인원에 대한 대폭적인 감축과 함께 자산 매각 작업에 들어갑니다.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조직 개편을 단행해 100여 개 팀을 70여 개 팀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부문과 팀, 그룹 수를 30%가량 줄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높은 직급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을 단행할 방침입니다. 대우조선은 또 다음 달 안으로 약 4천억 원의 자산을 매각할 방침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